자, APR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APR 고용 그나마도 이제 에, 시장 대비해서 좀 방어막을 주고 있는 위치인데 다른 쪽의 주력이 힘들다 보니까 이들의 흐름이 좀 그렇게 와닿지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고용의 경우는 지금 메타방에서 이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두사이너빌리티만큼 아주 시원한 그런 흐름을 결과적으로 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매매 따라하기 이제 9월 이후로 따졌을 때입니다. 3월 단계는 아니고 9월 이후로 따졌을 때 9월달 그 장중 2월 5일까지의 기준에 9월달 포트폴리오가 시장 62% 움직였을 때 131%로 시장 대비 2배 이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11월 말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배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카카오의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현대차의 차익 실현제 편입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 132% 정도 수익 범위인데 9월 달에 이제 매매 따라하기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근데 플러스에서 이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놓여진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용은 2만 원 전후 그리고 17,000원대까지 편입 설정을 잡고 3만 원까지도 매수의 기준을 강력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힘겨워졌던 그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거래일수 굉장히 깁니다. 9월부터 9월 이후에 4달, 지금 4달 넘죠. 이제 4달 하고도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110거래일 동안에 136% 장중에 이제 37,200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37,900원, 그 다음에 장중 고점이 37,450원인데 37,200원 기준 잡으면 137% 정도 돼요. 대략 한 140% 계좌 수익률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좀 메타방 비중이 높으니까 정례 기준도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고점에서 꼬리 달릴 때 고민하다 유지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 주에 5일, 6일 일본에서 이제 박람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과 쪽이죠. 그쪽에 이제 어차피 의료용 로봇 기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 또 그것에 맞는 보도 자료 등을 보고 또 실적 이후에 증권사의 보고서 거기에 이제 수급 보고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타방은 2월 둘째 주 혹은 그냥 깔끔하게 구정 지나고 나서 혹은 3월 1일 날로 카운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방 계신 분들의 기준도 뭐 그 기준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해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용에서 일정 범위 수익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 더블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다 연장하시고 이제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10분이 넘지 않도록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타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십시오. 왼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APR을 우리는 굉장히 그 낮은 가격에서부터 들여다보고 APR이 5월 8일날 작년에 5월 8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뭐 7만 원대 정도였을 텐데 7만 원대의 기준이면은 대략적으로 2조, 3조 하고 있을 때예요. 주식수 3,740만 주짜리입니다. 지금 이제 그 오버슈팅 나온 이후에 실적이 무지하게 이제 뭐 크게 개선되면서 나오죠. 근데 그게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은 매우 좋게 나오는데 지금의 이제 밸류를 타당성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원체 유동성이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을 겸비한 종목에 대해서 유동성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그 슈팅 범위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든 뭐가 좋든 간에
누군가가 사줘야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알테오젠이 500억인가요? 500억의 배당? 뭐 조 단위로 해먹고 나서 500억 배당한다 그런 거 가지고 시가총액 뭐 20억짜리 뭐 이런 종목이 변동이 확장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니저들 수급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이제 명분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APR의 경우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닌데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성장성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외국계 뭐 해석도 또 국내 기관 해석도 부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슈팅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결론은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변동이 굉장했어요. 고점에서 또 꼬리를 굉장히 달고 내려왔는데 그 꼬리 달고 내려온 게 전부 다 뭐 그거죠. 그냥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JP모건의 공격적인 매도 뻗어 올라가는 자리에서 그냥 JP모건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특정 창구들 뭐 JP모건뿐만 아니라 몇 군데 특정 창구들이 일단 뭐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기보다는 윗방향으로 이제 오버슈팅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인지 오늘도 고점 찍고 7%나 밀려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밀린 겁니다. 대체 시장에서 이제 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얼마큼 꼬리를 감싸 안아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이따 보실 일주 월봉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상에 장족형의 도지가 형성돼 있는데 아래 위로 꼬리가 긴 어느 방향으로 슈팅이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윗방향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 실적이라는 명분, 성장성에 대한 두 번째 기준은 그에 맞는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 어제는 이제 물량이 나왔지만 오늘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수급만 더 확인되면은 무난합니다. 거래 뭐 나쁘지 않고요. 매우 좋고요. 그래서 5월 8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저때 이제 7만 원대에서부터 슈팅. 그리고 이제 문자 사인은 6만 원, 또 뭐 26만 9천 원, 27만 원, 26만 5천 원, 뭐 2월 3일 날 그리고 실적 보자라고 했는데 실적 보고 28만 원에서부터 쭉쭉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 대비 막 곤두박질 쳐가지고 오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일단은 28만 원 기준에 매수엔을 내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만 매수엔을 낼게요. 지금의 수급 강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27만 5천 원의 VVIP 방에만 일단 문자를 냅니다. 다 똑같이 기준을 잡아서 문자를 낼 수는 없고 VVIP 방에 그리고 이제 VIP 방은 채팅으로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APR이나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매매세를 내고 또 다시 또 눌려버리긴 말았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편입 기준 또 비중 유지 범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센서스 보시면은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예요. 10조인데 지금 매출이 사실 올해 2조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매출. 그리고 그게 더 상향돼봐야 뭐 3조까지는 그건 택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은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릴 건데 지금 컨센서스 어제 제가 이제 위로 막 따라붙고 흥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컨센서스 부분이에요. 그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 APR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 보고서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도 이제 슈팅이 나오죠. 시가총액이 이미 높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교육해 드리고
APR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20군데 이상 업종 대표주이고 성장주이고 실적이 이렇게 계속 상향돼서 조단 이상으로 나오니까 계속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그 추정치가 4,600억이었어요, 매출이. 근데 5,500억, 18%. 그리고 영업이익이 추정치 대비 역시 18%. 순이익이 역시 추정치 대비 10% 가까이 9%.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극대형주의 경우는 10% 이상만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오면 이상이든 이하든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응? 근데 APR은 뭐 그렇게까지 극대형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업종 대표주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APR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다시금 뭐 설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최소 20-30% 이상인데 거기에 거의 부합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근데 이제 꼬리 달고 훅 밀리면서 좀 힘들었고 또 전저점이 훼손되면은 이탈되면은 뭐 손절을 한다. 예전 물량 뭐 저점 물량 있으면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기준 잡았는데 어쨌든 오늘 재차 강하게 좀 편입 설정 범위를 잡고 있는 기준인 거예요.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평가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심리적인 면과 수급적인 면을 본다. 심리적인 면의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실적이 좋구나.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적 좋은 거하고 저평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두 번째 기준은 수급입니다. 그럼 명분을 바탕으로 이거 굉장히 좋은 실적이야 라고 이제 설정을 한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돼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개인들의 물량을 빼서 가는 수급이 누적적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수급의 기준을 꼭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걸 얘기합니다.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져주면서 슈팅이 나와주는 흐름들. 그 흐름은 손바뀜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외국에서 파는데 기관이 산다든가 또 혹은 기관 쪽에서 ETF 상품에 기존에 들어갔던 물량이 있는데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을 했어. 근데 환매가 안 들어와요. 환매가 나오면은 이제 뭐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차익 실현하고 돈 빼주면 되는데 환매가 안 나와.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삽니다. 뭐 예를 들어 어제 JP모건이 왕창 팔았어요. 운영자산 중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창 팔았어. 근데 누군가가 환매를 해야 돈을 돌려주는데 환매를 안 해. 그럼 주식 사놔야 되잖아요. 근데 APR을 일정 범위를 다시 담아놔야 돼. 그러면 거기서 가격을 무시하고 또 사죠. 농담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국내 기관 펀드에서도 ETF 상품 하나 정리했는데 새로운 섹터 만들어놓은 ETF에 돈이 몰려서 하루에 뭐 1조씩 지금 몰리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ETF 상품에. 그래서 글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은 APR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매도와 매수에서 매도가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시장에 난리가 나서 투매하는 매도가 아니라, 그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차익 실현에 올라오는 수급에 정리를 하는 물량이라면 그러면 주가는 위로 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교육 기준이 되는데 그런 교육은 이번 강연회 때 제가 좀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의 수요가 일부 있어서 그럼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원한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진짜 날 잡아서 펜트하우스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펜트하우스 빌려서 10분 정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럼 10분 하고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힘들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면서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9시간 교육을 좀 압축하면 4, 5시간 할 수 있거든요. 1박 2일을 해도 되고 진짜 원하신다면 젊은 분들 특히 뭐 저보다 연세가 조금 제 50이 이제 중반이 넘었잖아요. 그럼 50 초반이신 분들은 하시더라니까. 40대 말 요 정도만 돼도 하신다니까. 뭐를요? 공부를 하신다니까. 저보다 연세가 있어도 뭐 상관없고요. 그때 교육을 잡을 거예요. 강연의 부분은 2월 말 3월 초에 3월 초에 또 연휴가 겹쳐져서 또 그런데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의 기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천하의 현대차의 기준도 이왕이면 순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제한적이라면은 거래대금 5MA, 20MA를 뛰어넘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APR 정도의 시가총액이면 10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원하시는 시원시원한 슈팅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그래서 APR의 기준에 12월 16일 날 쌍끌이 순매수 1위, 예? 쌍끌이 순매수 1위, 그리고 1월 20일 날 역시 쌍끌이 순매수 7위, 그리고 1월 21일 날 쌍끌이 순매수 3위. 뭐 이런 식의 흐름인데 그게 이제 좀 더 확장돼야죠. 이렇게 되면 누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오버슈팅으로 연동이 될 때가 나올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1월 22일 같은 경우에 28만 6,500원인데 그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못해요. 더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수급이 더 누적적으로 있는데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이때 종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뭐 시장의 핑계든 아니면 뭐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땡겨놓고 때리는 거라면은 오늘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면 안 되죠. 두들겨 맞아야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장 끝나고 나서 APR의 수급을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의 정부 정책의 흐름이라면은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기관과 외국계 쌍끌이 1% 이상 37만 주 이상 들어왔을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거래일에 차익 실현했던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래 터뜨리고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된다는 거죠. 12월 16일 날 뭐 매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주가가 변동이 확장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재차 나오는 거죠. 뭐 지금 5거래일 상한가 들어간 삼퓨 시멘트든 1월 9일 날 상한가하고 2월 3일 날 또 상한가 간 하나 시스템이든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대부분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재탕삼탕한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강세를 띠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5년도 5월 8일 날 상한가 갔잖아요. 그때 기준도 똑같아요.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해석이 계속 확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실적을 내줬느냐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 그 회사에서 IR 내용을 올려놓는단 말이죠. IR 내용을. 그래서 일단 IR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중요시 놓고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이 유지되느냐. 지금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고 이게 다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표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데 직전 거래가 이제 27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늘 평균 거래 단가 28만 5천 원인데 메이저가 다 위로 쌓아올렸잖아요. 그들의 평단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대체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효과 기준의 1% 수준의 변동이 나와도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면 대략 뭐 28만 원 혹은 27만 4천 원 이렇게 종가가 나와도 주가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아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어쨌든 5월 8일 날 검색해 뜨고 나서 상한가. 대략 한 7만 7천 원이니까 8만 원 잡더라도 3조 정도 채 안 되는 수준에서 27.96%까지 진입 이후에 그런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맞물렸고요. 9월 달에도 뭐 진입 신호 명확하게 나오고 나서의 슈팅 그리고 이런 식으로 5만 원, 10만 원 중간 거는 다 빼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5만 원에서 10만 원 뭐 다이렉트로 한 번뿐이 안 났을까 봐 계속 매수 신호 나왔겠죠. 5만 원, 10만 원 갈 때까지 계속 양봉이 나왔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음봉으로 계속 갔을까?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될 때 저런 식으로 계속 검색해 뜨는 겁니다. 21만 원, 또 26만 원. 12월 달에 26만 원 형성되고 좀 쉬어갔고 2월 달부터로 따지면 5만 원에서부터 작년 2월부터 딱 1년 만에 5만 원에서부터 30만 원을 넘긴 종목이니까 500%가 넘어요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우리는 500% 수익 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결론은 APR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적 분석의 목표 주가 50만 원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저평가여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되고, 1월 22일에도 이제, 주가의 변동성 확장과 함께, 야, 지금 뭐, 성장성이 이래저래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와, 검증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수급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수급이 됐든, 어떤 수급이 됐든, 뭐, 쌍끌이로 잘 들어와 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이제 1월 달에 다시금 이제 뭐 26만 원, 27만 원, 2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포착이 되고 또 탈퇴 신호도 나왔었고 탈퇴 신호도 그 차익 실현 이후에 또 재편입 신호도 나오고 그러니까 1월 9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사실 저럴 때는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검색에 뜨긴 해도 22만 8,500원 써 있습니다만 검색에 뜨긴 해도 거래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그 아주 저점에서 잡히진 않아요.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 21일 날도 이제 25만 7천 원에 4%일 때 검색에 포착이 된 거를 캡처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 14만 9천 원이에요. 저기서부터 뭐 10% 이상. 그러니까 검색에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이제 지금 뭐 APR 10조 그리고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이런 종목에서도 검색에 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기준에 어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월 5일 기준에도 뭐 30만 원을 못 찍고 좀 늘려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2월 5일의 시장의 흐름에서는 어찌됐든 매우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 그리고 일조 월봉에서 특히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 월봉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실질 신고가의 위치로 잘 형성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2월 4일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전체 이제 통합 실적, 연간 매출 추이 한꺼번에 다 내준 건데 25년도에 이제 1조 5천억이라는 매출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1조 6천억 원에 대한 1조 6천억 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2조에 대한 매출 전망치를 올해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작년께 1조 5천억이고 거기서 또 30%또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저평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뭐 대단한 거다라는 이제 해석이.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시장이 전체 글로벌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거는 지표가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지표가 계속 이제 유지되는 한 문제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표가 유지되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의 기준은 금리입니다.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지표가 좋으면요. 금리 안 내리죠. 왜 내려요, 금리를. 그래서 그런 그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게 해석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멘토에 의존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2월 5일 날 28만 8천 원에 또 검색에 떴어요. 뜨고 나서 오히려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매매가 진짜 원활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대처도 되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지금 변동성에서는 외부에 계신 분들 쉽게 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추이 추세로 본다. 뭐 손절하고 재편입의 기준도 중요하고 다 하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은 지난번처럼 또 압축하고 이렇게 대처할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검색기는요, 기술적인 부분에 한 30여 가지 패턴, 그러니까 9시간짜리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잠깐 9시간짜리 교육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께 그 자료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교육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50만 원짜리 분량입니다. 110만 원짜리 뭐 5개, 9시간짜리 5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캔들도 있고 변동성 매매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45시간이고요. 또 10시간짜리 특별 클래스 교육도 있어요. 이게 지금 쿠팡에서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쿠팡에서. 그래서 이 쿠팡의 윤정도 검색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하셔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나도 교육 자료 주세요 하셔도 되고, 또 유료 회원분들 중에서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왼쪽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나 교육 자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전부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부터 해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매수, 매집.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 막 휘황찬란한 거 갖다 붙여놓고 하면은 괜히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흉내내고 싶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4대 천왕 캔들 상승 장악형 하나만 저렇게 떠도 그 이후에 장악 확인형, 그 이후에 갭 그런 식으로 계속 슈팅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급까지 연동이 돼 있다. 수백 가지 패턴의 캔들이 있어요. 방송 보시다 보면은 신뢰도도 없는 별 한 개짜리 두 개짜리 갖고 와서 헛소리하는 경우, 또 상승장악형이라는 거는 변동성의 크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에서 10거래일이든 3에서 5거래일이든 1에서 3거래일이든 그런 내용들이 기준 잡혀야 되는데 그냥 코딱지만한 캔들 두 개 떠 있는데 그걸 장악형이다? 이건 아니죠. 그럼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그러니까 최소 범위가 변동성이 1.5에서 3배 정도, 평상시 캔들 크기 대비 1.5에서 3배 정도. 그게 그 더 커지는 캔들이라면 또 그건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에서 평상시에 뭐 3% 움직이던 종목이 뭐 5%, 7% 움직이면서 앞전 음봉을 감싸 안고 들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거래는 터져 있을 거고, 그러면 장악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세는 가볍게 움직일 거고, 그게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상승장악 확인형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단한 흐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일봉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다 모아서 보면 주봉에서는 또 장대 양봉으로 형성돼 있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캔들 하나를 배우시더라도 한 가지당 1시간씩 8가지면 8시간, 복습까지 하면 10시간짜리입니다. 그게 검색기에 그냥 들어가서 띵동 매수입니다. 상승 장악형이 떴어요.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띵동 하면서 그러한 흐름들이 거래를 수반하고 그게 매집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전체 시장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종목이 있는지. 전체 시장에. 그래서 23년 8월 기준에는 262개인데 지금은 뭐 최소 500개 가까이 되겠죠. 500개 전후. 시가총액 2배 올라왔으니까.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결론적으로 APR이 526만 7천 주인데 1월 22일까지. 그때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가 더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뭐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523만 주 기준에서는 22만 원이 평균 단가였는데 그게 15.65%입니다. 그럼 우리는 15.65%면요. 대략적으로 매수 평균 단가의 150% 이상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150%면은 그것만 잡아도 3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50만 원인데 너무 멀리 떨어지는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35, 40만 원을 일단 1차, 2차 목표 주가로 설정한 겁니다. 여기에 수급이 더 확장이 되면 지금 4달째, 5달째죠. 25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사이 5달째 여기서 이제 맴돌고 있는 건데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다 멈춘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들어왔다가 이번 수급이 다시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거래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추이 추세 강화되는 흐름 속에 오버슈팅이 확장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월 4일 이후부터 해서 매집이고 이걸 단계별로 좀 끊었어요. 단계별로 좀 끊어놔가지고 자 듣고 계신가요? 대답 좀 달라 그랬지. 대답.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 몇 개인지 찾을 수 있으면 그거 알려주고 시간 걸리면 냅두고
그리고 수급 아까 이제 APR 수급은 다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뭐 3시 40분부터 자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아마 지금 이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 APR의 수급 변동의 기준을 보시면 쌍끌이기를 저도 기대하는데 기간이 쌍끌이가 아니네. 기간이 5천 주를 매도했네. 어제 이제 JP모건 등을 통해서 나온 물량 또 2월 3일 날 나온 물량 그래도 상당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다 되사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32만 2천 주인데 주봉은 뭐 굳이 새롭게 안 잘라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월봉도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수급만 총 6장이 되겠죠. 일봉 하나는 잘라야겠습니다. 이 수급이 일봉은 눈에 튀니까. 아까 올려준 APR의 PPT 활용을 해서 올려준 그 APR PPT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없나요? APR에 올린 게 다시 내가 넣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쨌든 그 수급 범위가 쌍끌이가 아닌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체 이제 기간 쪽은 더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면 ETF 상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조금 이따 편입해야지 그게 안 돼요. 돈 넣는데 안 샀는데 삼성전자 11% 저런 폭등이 나오면 하루 만에 나 환매할 거야. 뭐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하루 만에 나 환매할 거야. 나 11% 수익 났지. 수익 난 돈 돌려줘. 나 내줘. 못 내주잖아.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접 상품, 위탁 상품의 경우는 돈이 들어오는 순간 주식 비중을 최소 계약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최소 50에서 80% 일반적으로 한 7, 80% 채우죠. 최소 범위를.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끔 정부가 부채질을 하잖아요. 야 코스닥 3,000포인트 갈 거야 라고. 그건 정신 나간 거지. 그래도 뭐 그 분위기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하루에 뭐 1조씩 들어온다고 하니. 그럼 1조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요. 하루 1조 들어오면은 삼성전자에 얼마 사야 돼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3%니까 2,300억 사는 거야. 순매수로. 거기에 이제 저점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있고 또 거기서 새롭게 편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도 장악형이 또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부분은 갭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사상 최대치 고점 자리에서 갭 상승을 내고 주가 추이 추세를 윗방향으로 강하게 형성시켜주는 힘. 그게 거래대금과 수급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등에 다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긍정적인 국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윤정두가 미국 가서 애플 주식 1조를 산다고 해서 외국인이 주식 샀다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표현을? 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매에 대한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메이저들의 흐름을 그 발자취를 편하게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뭐 야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수급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실질 교육 들어갈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짧게 전망치를 설정해서 놓고 보는 범위이니까 APR의 주봉 일간 단위, 주간 단위 다시 알려달라고? 자, 1번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종목인지 종목 수 정도만 알려주고 2번 APR 수급 다 잘라달라고 했으니까 총 6가지인가가 될 거예요. 5가지인가가 뭐 될 거예요. 아까 원고에 분명 올려놨고 그대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자르실 때 1조 월봉 다 얘기했는데 1조 월봉 다 자를 필요 없이 일봉만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주봉도 자를까? 주봉도? 왜냐면 이제 이 수급 범위가 꺾이는 부분을 놓고 봐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주봉도 장악형이 뜬 겁니다. 사실 장악형이 떠 있고
장악된 위치에서 흐름이고 주봉상의 오늘 현재 종가가 사상 최대치 종가로 마감된 거예요. 주봉상에 종가 기준에 꼬리 빼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일봉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의 기준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집이. 네, 이 매집 날짜 기준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 놓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 범위 안 잘랐으면은 APR 내가 잘라줘요? 나머지 다른 거 하게? 5천억으로 기준 잡을게요. 어떤 걸 통화 중이지? 물론 뭐 통화 필요하니까 통화 중이긴 하겠지만은 따로 적어줄 것도 없이 아까 원고 작업이라고 다 올려놓은 그 내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건데 이걸 제가 그냥 제가 잘라서 올릴 테니까 나머지 작업하시라고. 기존에 다 올려줬던 내용들이다. 그렇게 하고 APR의 기준 거래량을 300만 주 그 이상이 터져야지 사실 500만 주로 상향을 해놓을게요. 1조 5천억 500만 주 그리고 변동성의 확장을 놓고 보는 거고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매집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고용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들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서 볼 거예요. 그래서 아름아름 뭐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저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확대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검색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됐죠? 자, 차트를 한 번 더 자르면서 더 보여드릴게요. 차트 기존에 잘라놨지만 다시 자르고 수고까지 다 자를게요. 저쪽 따로 원고 작업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이제 올라요. 구정 지나고 나서 이게 우리가 VVIP 1년 가입비가 2007년도 가입비가 3,000이에요. 2007년 이후에 뭐 지금까지도 3,000인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금 상향이 될 거니까 그거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구정 전에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연장하시거나의 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디자인이 좀 완벽하게 나오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바꿔 놓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월봉은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월봉은 이제 수급 부분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의 누적 수급 범위는 지난 25년 2월 4일부터로 수급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25년 2월 4일 1년이죠. 그러면 1년 동안의 누적적인 수급 범위. 그래서 오늘까지의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1년 이상이면은 얘네가 제대로 못 잡아 놓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사모펀드는 지속 매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보호에서 풀린 물량이라든가 전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타 금융이나 사모 쪽에서 그 물량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또 기타 법인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 물량까지 외국계에서 받아가고 금융투자 뭐 연기금 쪽에 다 받아간 거라서 수급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신규주들이라든가 또 HPSP 같은 경우 실적이 개선될 거다, 성장이 뛰어날 거다. 근데 원체 이제 저가일 때 투자돼 있던 자금들이 매우 컸기 때문에 뭐 이슈가 있고 주가가 올라올만 하면은 어디선가 물량이 쏟아지죠. 그게 이제 뭐 한미반도체 김동신 회장인가 신동신 회장인가 어찌됐건 그분 물량도 차익 실현은 나오고 뭐 자기가 차익 실현 하겠다는데 뭐 응? 네, 네, 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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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수급 범위가 소폭이나마 더 뭐 확대돼 있는, 그래서 25년 02월 04일 기준의 흐름이고요. 기존에 526만 7천 주인데 533만 주, 거의 뭐 똑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그게 바뀌어 있죠. 어떤 게? 매수 평균 단가가. 왜? 고점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1년치의 평균 단가인데 고점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가 위에서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영상이 두 개째예요. 시황하고 이제 두 개를 형성을 해서 이제 잡아드리는 건데, 어이구, APR에도 넣어야 되는데 저쪽에도 넣어놨네요. 이렇게 해서 APR.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도 좀 보려고 11월 14일부터로 또 형성을 해놨어요. 11월 25년도 1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먼 구간이 아닌 앞 구간도 좀 당겨서 놓고 보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의 위치 1월 15일 날짜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도 한번 잘라놓고, 개인이 이제 파란 색깔이잖아요. 외국인이 오늘 급격히 들어오면서 어제 빠진 물량 다시 사면서의 흐름. 자, 시간에서도 이제 조금 더 강도 있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내일 갭상승에 거래가 터져야 되니까, 갭상승이 나와야 이제 거래가 좀 터져지는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는 이제 1월 15일인데 1월 15일이면 이게 짧아가지고 그냥 짧아도 뭐 보여지긴 하네요. 그러면 캡처를 하죠, 뭐 얘도. 그러니까 그냥 한 종목을 여러분들도 사실상 뭐 한국경제TV라든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친구들, 꼬맹이들 얘기하는 거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종목을 얘기할 때 증권사 보고서들을 자기가 쓴 것처럼 거짓말 해가면서 뭐 이게요. 그 빈수레라는 거, 그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거를 그것을 읽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어야죠. 그게 기술적 분석이 포함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기술적 분석은 기자도 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줄 하나 거놓고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거짓말하고, 줄 하나 거놓고 그럼 안 돼요. 결론은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멘토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실컷 활용하시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뭐 그냥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그러면 안 되고, 주식수가 몇 주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고, 주식수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본인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주식수 대비 얼마큼의 매집이 돼 있는지, 또 어떤 쪽에서 매수 우위를 설정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필히 좀 확인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11월 14일부터 누적적으로 수급이 계속 형성돼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수급이 계속 형성돼 있고, 사모펀드 쪽이 붙으면 사실은 단기 변동성이 확장이 많이 되죠. 사모펀드 쪽이 붙으면. 나머지 쪽도 수급들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돌리겠느냐 했을 때는 뭐 결론은 많이 산 쪽이 빠르게 돌리겠죠. 많이 편입돼 있는 쪽이.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로봇주하고 한 번에 이제 두 개를 못해요. 멀티가 안 돼. 예전엔 다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인지 확인해 보면은 그 다음에 흐름에서 이제 뭐 기준 잡기 편할 겁니다. 지금 APR 작업 제가 다 하고 있어요. APR 말고 다른 거 하시면 돼요. APR 차트나 수급은 제가 다 할 테니까 또 그것도 뭐 중복적으로 APR 다 해놓고 그러지 말고. 아니 텔레그램 뭐 그런 거 나중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원고가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기다리라면 되지 뭐 텔레그램 뭐 하는 거 뭐. 하여간에 뭐 지금 하든 뭐 나중에 하든 전달만 되면 되지. 전달만. 이중 작업을 할까봐. 잠시만요. 이게 언제 거죠? 25년 11월 14일부터죠. 그리고 26년 1월 15일부터 평균 단가가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25년 1월 15일, 26년 올해.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짧은 구간에. 그리고 앞으로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는 연락이 오면은 저기한테 얘기하세요. 그 아나운서 분들한테. 응? 아나운서 분들한테 해주라고. 이게 지금 1월인가? 저도 지금 멀티가 안 돼가지고 방금하고도 헷갈리고. 26년 01월 15일. 맨날 원고가 늦어가지고 방송국 그 꼬맹이들한테 욕 들어먹어가면서 원고를 한 장이라도 더 만들고 나중에 회원분들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욕을 먹고 원고를 만들어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 늦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한 장이라도 더 만들고 하려다 보면. 자, 그렇게 해서 22만 8,200원인가요? 평단이 1년치의 기준은 거기서부터 이제 150%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50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50만 원 수준의 설정 범위를 저는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드리고 같이 넣으면서 또 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순위인지도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순위. 근데 여긴 대체 시장까지는 설정을 안 해놓으니까 얘들이 나오는 거는 본장에서 나오는 수급입니다. 1월 15일부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APR에 매수된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쪽에 순위까지는 뜨지 않고요. 11월부터는 보니까 순위에 뜨는 것 같은데 보니까 12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번 보죠. APR. 작년 11월 14일 오늘 5일 것까지 봐야 되는구나. 5일. 기준의 APR 순위가 없네요. 원체 최근에 뭐 어마어마하게 매수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1월 15일부터도 한번 다시 한번 더 APR 없어요. 작년 2월부터는 뭐 15% 이상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니까 한번 작년 2월 4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딱 1년치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순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이? 바보네요, 바보. 요걸 해놓지도 않고 요걸 해놔 이렇게 순위에 있죠. 순위에 있죠. 그래서 순매매 금액 기준 수량은 의미가 없잖아요. 뭐 10,000원짜리 100만 주 100억이고 10만 원짜리 10만 주 하면 1,000억인데 맞나요? 어찌됐건 두 가지 못해 지금은 이제 멀티가 안 돼. 9위입니다. 전체 2,600개 종목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9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는 뭐 상당한 뭐 진짜 엄청난 규모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11월 달도 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오늘 것까지 포함을 하면 11월 14일 이후에 APR 순위 있니? 아이고 여기 있네요. 7위 6인가요? 7인가요? 11월 이후에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균치를 감안해서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뭐 실적 대단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뭐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라는 거 예측 보고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참조하고 뭐 그래 가면서의 누적적인 수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만 뭐 좀 안정화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매수, 그 추가 매수와 함께 추세 강화가 더 이어질 수 있다. 1월 15일은 요건 없는 것 같았어요. 요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것까지로 보면 없네요. 1월 15일부터는 들어온 물량이 뭐 한 3% 정도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위에는 일단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금 PPT 갖다가 이제 띄워놓고 편입 설정을 잡고 수급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이제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잠시만요. 오늘 짱거리도 제가 잘라놓을게요. 결론은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들으신 거죠? 아직까지 못 듣는 건가요? 지금 듣고 있나요? 원고 작업하시면 아직도 통화 중인 거예요? APR을 수급하고 차트 내가 다 해서 APR은 내가 다 마무리를 할 테니까 이중 작업하지 않게끔 가자라는 거야. 어? 그리고 원고 때문에 맨날 늦어가지고 방송국에 꼬맹이들한테 욕 들어 먹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원고 기준에 좀 집중하고 APR은 내가 다 떴으니까 나머지 거 뜰 거고 그리고 오늘 당일 기준에 외국기관 수급도 좀 자르니까 이중 작업 안 해도 된다고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뭐 통화 중에 못 들으니까 지금 들은 거죠. 그리고 영상 2개 올라갈 거예요. 메일로. 하나는 시황 영상 제목 넣어줄 테니까. 그리고 제목 넣어주면 썸네일 작업할 때 제목 꼭 들어가야 돼. 제목 그리고 안 바꿔야 되고 넣어주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오늘은 누가 1등인가요? 대한항공 1등이네요. 내일 한번 대한항공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기아 기아의 누적 수급이 좋아요. 오히려 현대차보다 기아를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기아 정리한 거는 17만 원 했나요? 우리가 지금 15만 6천 원이고 오늘은 그렇게 눈에 안 띄네요. 카카오뱅크 오늘 변동이 있었죠. 그쪽하고 뭐 대한항공, 기아. 오케이. 자, 그러면 APR 그 차트 가지고 와서 넣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가격도 인상됐는데 나중에 뭐 깎아주세요. 뭐 그거 하지 마시고 뭘 깎기는. 자, 2월 4일부터 1월 20일 이후에 수급의 정체였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순매수가 크게 확장되지 않은 거지 정체인가요? 아니죠. 단순하게 보면은 단순 논리로만 따져도 외국계에서 이 거래일 동안에 4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다시 되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바뀜이 있던 거고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죠. 평균 단가가.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도 보시면 세부사항 보시면 기관 쪽의 기준에서도 금융투자 있고 연기금 있고 보험 있고 이러잖아요. 금융투자는 상품인데 그쪽 돈이 계속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주춤거렸던 주춤도 아니지 매수 매도가 다 있으니까 나간 쪽도 있고 산 쪽도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뭐 일부 나간 부분이 더 있다고 치면 몇만 주 정도 연기금이 몇만 더 샀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3명에서 고스톱 치듯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이렇게 손바뀜이 되고 실제 이제 누적 수급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손바뀜이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들어온 쪽의 매수 평균 단가를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손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거래가 속단표로 미친 듯이 터지면 손이 바뀌고 있는 거지. 예? 고용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죽어라고 매도를 하는데 순매도 기준에 78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종가 기준에 75만 주고 73만 주고 매도가. 그러면 매도만 했나요? 아니잖아. 225만 주 매도에 150만 주 매수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 한쪽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매수 한쪽도. 그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양쪽 다 봐야 돼. 순매수만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오늘 30만 주 매도에 23만 주는 매수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뭐 19만 6천 주 매수에 매도가 18만 6천 주인데 연기금 자금 받아다가 운영하는 쪽 혹은 연기금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쪽이 서로 그냥 간타 쳤을까요? 20만 주 매수 매도?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상품이 바뀌는구나, 손이 바뀌는구나 이런 부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21만 9천 원의 평균 단가에서 작년 2월 이후에 뭐 소폭 변화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22만 8천 원으로 10,000원 정도 상향이 된 부분입니다. 그만큼의 손바뀜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수 기준이 1월 22일까지가 585만 주였는데 좀 줄기는 했어요. 줄어가지고 그 날짜 기준 잡으면 533만 주네요. 퍼센테이지는 조금 낮아집니다. 533만 주 나누기 533만 주 나누기 3,740만 주 해주면 14.25. 그리고 대체시장 거래에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아름아름 찔끔찔끔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 이제 잘라놓은 부분이 11월 14일부터예요. 작년 11월 14일부터 주봉에서 이제 잘라놨는데 11월 14일 기준에 쌍끌이 순매수는 이 칸을 제가 뭐 너무 많이 해놨네. 일단 어찌됐건 작년 11월 이후에 202만 주, 그죠? 202만 주. 그렇게 해서 외국인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 쪽의 흐름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수급이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위치다. ETF 자금 쏠림이 뛰어나다. 시가총액 10조짜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도 뛰어나다. 매수 평균 단가가 11월부터는 굉장히 높겠죠. 5달 정도 이제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5만 2천 원입니다. 25만 2천 원이고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라면 202만 주 나누기 이제 25년 11월 14일 202만 주 나누기 3,740만 주. 옛날에는 암산이 됐는데 지금 암산 안 돼요. 아이고. 마음은 급하고 참. 3,740만 주. 5.40입니다. 5%의 매집이 돼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최소 30에서 50% 들어올린다 그랬죠. 그럼 30에서 50%면은 여기에 30이면은 50으로 계산할게 편하게. 그러면 13만 원 돈 되니까 12만 얼마. 합산하면 37만 얼마, 약 4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수급 좀 더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1차 35, 2차 40 해놨는데 아까 이제 누적적인 월봉 기준에서 월간 단위 기준에서 놓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50만 원 이상의 기준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되더라도 기술적인 수급 논리에 의해서는 결코 그게 무리일 수 있는 목표주가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아름아름 찔끔찔끔 28만 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고용이 시간에서 16% 변동이 확장된 것처럼 그 정도의 흐름을 뭐 시원하게 한번 내주기를 기대하고 주봉 차트 다시 한번 뭐 들여다볼 건데요. 주봉 또 놓고 보면서
기준 좀 잡고 하면 뭐 전략 꾸리는데 그렇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한 방에 어제 이제 고점 대비 너무 밀고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죠? 결국은 또 수급 눌렸고 한 방에 하루 만에 외국인이 대사면서에 되돌림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26년 1월 15일 매수 평균 단가 27,000원.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지금 몇 주죠? 얘가 101만 주죠. 101만 주 반올림해서 101만 주 26년 1월 15일부터 그러면은 101 나누기 374 2.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이면은 2.5% 이상이면은 얼마로 기준을 잡아요? 최소 30%를 기준 잡습니다. 30% 기준 잡으면 여기서 30%면은 평균 단가 대비 그러면 8 그러면 35만 원이 1차 목표 주가 돼요. 일봉상의 기준에서 35만 원이 1차 목표 주가 된다.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다시금 이제 차트를 자르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지금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요 밑에 이제 그 수급 차트 빨간색 수급 차트를 보시면 뭐 더 들어와서 30만 주가 더 들어와서 뭐 거의 뭐 1% 가까이 더 들어와서 확 꺾여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저것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월 15일자부터 우리가 이제 설정을 잡은 겁니다. 여기부터 딱 잡을 때 수급이 들어왔구나. 수급이 들어와서 재편을 하는구나.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제 기준에서 정리 기준도 설정을 했는데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따라 붙는다. 위에서 밑에서 정리가 돼버리고 위에서 따라 붙는 형국이 된다 할지라도 변동성이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잦아들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하면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APR 일봉이죠 이게 260-205 일봉 한 번 더 자른 거고 수급이 빡 들어왔죠. 거래를 터트리고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주봉 굉장히 이쁘다 그랬어요. 주봉을 굳이 이제 자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11월 달 이후 이제 요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여진다면 수급에 대해서 좀 잘라야죠. 주봉의 흐름에 잘라야겠네요. 왜냐면 주간 단위 그러면서 이렇게 꺾여져서 위로 있었는데 요게 이제 뭐 바로 하향으로 연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장족형이죠. 아랫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고 거래는 무지하게 터졌는데 결국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간 겁니다. 하나는 순매수로도 들어왔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을 만한 순매수가 더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어쨌든 손바뀜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다 소진되어 주고 있다. 소진되어 줬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월봉에서는 그렇게 눈에 이제 크게 띄는 변화가 아니라면은 이 정도에서는 그대로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과 주봉 이제 다시 넣어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이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에 오시면 이렇게 시황 올라가 있고 또 고용에 대한 전략도 들어가 있고 또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구정진하고 가격 올릴 거예요. 디자인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필요로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셔야죠. 왼쪽 하단부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려놔 드리겠습니다.